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이제 HLB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방송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저희 윤철중 TV 구독자 커뮤니티나 아카데미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투자 관점을 충분히 공유한 종목들만 유튜브에서 이후에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이 HLB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이제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지금 급등 중에 있는데 HLB의 간암 신약 리보캄렐 그 병용 요법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치료법이 ESMO죠. 유럽 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등재되었다는 또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 미국 FDA 승인 가능성과 HLB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 저희 아카데미에서 투자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해왔어요. 예, 4만 원대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새로 입장하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 매수 코멘트를 또 7만 원대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에서 이제 다 수익권에 있는데, 사실 승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HLB는 지금 이 승인은 둘째고 이미 땅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업에서 달려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지금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 여기서 이제 ESMO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종양학회라고 불립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종양학 전문가들이 있는 이제 단체로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치료 지침, 즉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암 치료의 표준 메뉴판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ESMO의 가이드라인의 권위는 전 세계 암 치료 현장에서 높은 권위를 인정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예, 미국의 이제 NCCN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 종양 그 학회라고 해갖고 그런 그 지침들과 함께 세계 3대 암 치료 지침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이제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최신 임상 근거를 모아서 이런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를 1순위로 권고한다라는 식의 권고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 의료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치료법을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 지침을 참고한다면 가이드라인에 이제 등재되었다는 것은 해당 치료법이 전문가들이 인정한 표준 치료 옵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올림픽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신뢰성과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간암 1차 치료제란 이제 초기 치료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ESMO 가이드라인에 이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1차 치료 옵션으로 포함되었다는 건 이 약이 간암 치료의 최우선 권장 치료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간암 1차 치료의 대표 주자는 주로 아테졸리주맙,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베바시주맙 등의 이제 조합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강자가 HLB가 합류하게 된 셈이에요. 이건 임상시험에서 리보캄렐 그 병용요법이 충분한 효능과 안정성을 보여준 표준 치료제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 치료법도 이제는 교과서에 실릴 만큼의 근거를 갖췄다고 인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쯤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만한 거는, ESMO 가이드라인에 올랐으면 다들 그거를 쓰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NCCN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ESMO와 NCCN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도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NCCN은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약자예요. 미국 국립종합암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내 주요 암 센터들의 협의체인데 이곳에서도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보시면 응답자의 92%가 NCCN 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했고 ESMO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응답은 이제 5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NCCN 그 지침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합니다. 그래서 ESMO와 NCCN의 차이점은 NCCN은 미국에서 승인된 치료와 이제 보험 적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고 ESMO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국제 데이터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NCCN이 큰 영향을 주는데 ESMO는 유럽의 EMA 승인 상황이나 국제 임상 근거를 또 고려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두 지침 모두 근거 중심이지만 세부 순위나 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정리를 하면 ESMO의 가이드라인 등재는 학계와 의료계에서 이제 해당 요법의 가치를 공인한 것이고 글로벌 표준 치료 반열에 올랐다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게 이제 곧 의사들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다른 나라 승인 심사나 보험 등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키투루다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도 폐암에서 임상 성과가 좋자 그 FDA 승인 전에 NCCN 가이드라인에서 조건부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이드라인 등재는 임상 전문가 집단의 신뢰도 확보를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HLB 이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ESMO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건 이제 이 치료법은 세계적 권고 사항이 될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뭐 반박 불가입니다. 이게 향후에 FDA 승인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뒷바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FDA 승인 절차랑 리보캄렐 병용요법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뭐 이제 적은 그 낮은 단가의 주식을 샀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FDA 승인은 신약의 운명을 가르는 이벤트입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뭐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파악해야 전망을 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시겠지만 FDA 신약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 일단은 신약 후보 물질은 1상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상에서는 유효성, 그리고 3상에서는 대규모 유효성의 임상 시험을 거쳐요. 그래서 리보캄렐 병용요법으로 이미 국제 3상 임상 시험, CARES-310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래서 3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생존율 그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허가 신청서 NDA를 FDA에 제출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임상 데이터랑 생산 품질 안정성 확보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FDA는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한 뒤에 본격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검토 기간이 일반적으로 10개월 표준 심사가 걸리고 혁신적인 치료제나 시급한 약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우선 심사를 진행해서 단축을 하는데 아무튼 3월 20일 전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런 그 소식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가장 빠르게. 또 저희는 이제 해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좀 된다고 봅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HLB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항상 빠른 정보가 주식 자산 증대에도 엄청난 그 기여를 해요.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기사가 아닌 해외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잡아보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투자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금 리보캄렐 병용요법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HLB의 간암 신약 여정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캄렐 그 병용요법의 NDA를 2023년 5월에 제출을 했죠. 이게 3상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 시점에서 FDA가 서류를 검토해서 심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뭐 이 기사도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기대와 달리 FDA로부터 뭐 여러 이슈와는 달리 CRL을 받았죠. 승인이 보류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뭐 다행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나 약효 자체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지적한 거는 제조 공정이랑 검사상의 이슈였어요. 구체적으로 캄렌리 주맙 생산 시설에
예, 이 GMP 결함, 품질 관리 결함, 그리고 FDA 측의 임상 현장 BIMO죠. 실사 미완료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코로나 등으로 이제 FDA가 중국 현장 실사를 제때 못한 영향도 컸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한마디로 약 효과는 괜찮은데 생산 시설에서 기준 미흡한 그런 그 부분을 발견을 했고 임상 자료 현장 검증을 아직 덜해서 결론을 유보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또 꼬꾸라졌죠. 예, 주가에 큰 충격이 컸고 2024년 5월 CRL 소식으로 HLB 주가가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한 거예요. 예, 실제로 공유를 해드렸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후에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뭐 엄청난 기회였죠. 예. 그리고 이제 HLB랑 엘레바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캄레니주맙을 만드는 중국 현지 공장의 문제 개선에 착수를 했고 FDA와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보안 방향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FDA와의 그 회의에서 지적된 그 제조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정되었다. 이제 보안 자료를 제출을 해도 된다라는 FDA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임상 그 현장 실사는 재신청 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이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FDA 승인은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사실상 2차 도전이 시작된 건데 이번 NDA에서는 이제 개선된 제조 품질 자료랑 추가 안전성 데이터 그리고 최신 임상 결과까지 보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ASCO 학회에서 발표된 그 카레스 310 임상 추가 분석에서 중앙 생존 기간이 말씀드렸었죠 이거. 예. 23.8개월이라는 훌륭한 결과가 확인이 되었어요. 이거는 글로벌 지금 뭐 이 모든 글로벌 3상 간암 그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긴 생존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FDA에 재신청할 때 유리한 자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튼 이제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DA 승인 가능성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마음 반, 혹시 또 불발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반일 겁니다. 근데 몇 가지 근거를 토대로 가능성을 가늠을 해볼게요. 일단은 리보캄넬 병용요법의 임상 3상 결과는 어떻죠? 매우 좋습니다. 그쵸?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 생존 기간 MOS 23.8개월로 기존 치료 대비 월등한 개선을 실제로 보여줬고 참고로 기존 표준요법이었던 넥사바의 소라페닙의 생존 중앙값이 12에서 13개월 수준인데 38%나 사망 위험률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HLB가 또 무진행 그 생존 기간 PFS에서도 유의하게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명확한 그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된 치료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승인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현재 1차 치료 표준인 그 아테졸리주맙 플러스 베바시주맙 조합이랑 더발루맙 플러스 이제 트레멜리무맙 이 조합도 모두 소라페닙 대비 생존 개선을 입증을 해서 승인 받은 바가 있는데 리보캄넬 조합은 이들의 견조도 손색 없는 결과를 내놨어요. 네. 비교 자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숫자로만 보면은요 오히려 더 나은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FDA도 이미 첫 심사에서 임상 데이터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약효나 안정성 면에서의 승인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승인 불발은 데이터 문제보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고 핵심 이슈였던 제조시설의 이 GMP 결함은 현재 시정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고 FDA 역시 재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임상 현장 실사 BIMO도 이제 완료가 돼서 걸림돌 자체가 해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보지 말고 이런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전에 CRL의 이 주요 지적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은 이번에 승인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FDA의 CRL을 받고 재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개선을 했으면 승인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제조나 이 서류 문제로 CRL 받고 1, 2년 내에 재신청해서 승인 따낸 약물들이 다수 있어요. 예. 어떤 항암제는 생산 공정 이슈로 CRL 후에 재신청해서 승인된 케이스가 또 있었고, 당시 주가도 CRL 때 급락했다가 재신청 승인 시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노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자산을 증대를 하고 있는데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커뮤니티 입장은 여러분들 어쨌든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에 또 저희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커뮤니티 입장 신청하시고, 예, 편하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한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천 종목 안내드린 종목 10개를 안내드리면 들어와서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100% 장담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예, 가끔씩 이제 예기치 못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이미 성공을 했고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FDA 내부 판단이다. 예,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암 환자의 이 미충족 수요가 높다는 점, 그리고 이미 중국 등에서 승인이 돼서 쓰이고 있는 요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FDA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FDA 승인에는 과학적 근거 외에도 약간의 정책적 분위기도 작용을 하긴 합니다. 혁신 항암제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FDA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간암처럼 치명적 질환에서 새로운 1차 치료 옵션이 나오면 환자 선택지를 넓혀주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다만 변수라면 이제 미국 내에서 캄렐리주맙 성분이 처음 도입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제약사의 이 면역 항암제인데 미중 관계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요소의 영향은 없겠죠. 설마 이거 의료 쪽인데, 이 사람의 삶과 관련된 것인데, 없으리라 봅니다만, 일각에서 이제 FDA가 해외 데이터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해요. 예. 다만 HLB의 글로벌 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환자를 포함한 거, 그게 또 이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고, FDA도 다국적 임상 데이터를 얘네들도 실제로 인정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이런 또 이제 중요한 기사, 소식, 이 ESMO 가이드라인 등재, 이게 엄청 그 간접적인 긍정 신호에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문가들도 인정한 만큼 FDA 결정권자들에게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요법이라고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보캄넬 병용요법의 FDA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승인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외 저희 지금 의료 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소통을 해보면 기술적 보안 이슈가 해소됐으면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 기술적 보안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과실은 금물이지만, 예.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잖아요. 확률입니다. 90%의 가능성이라도 10%의 불확실성이 현실화가 돼버리면 또 큰 파장이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 성공 시에는 승인이 공식 발표되는 순간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 보통 이런 이벤트는 대규모 거래량이 실리고 앞으로의 또 이제 주가 급등이 되는 이유가 선반영이 돼 있더라도, 승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 있더라도 이거는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FDA 승인이 갖고 올 그 매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로열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사실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성은 높았어요. 그래서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그동안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긴데, 눈치 보던 자금들 있잖아요. 눈치 보던 자금들이
HLB의 중장기 성장성까지 이제 다 파악을 해버리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주가 급등의 크기가 사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 현재 주가의 승인 성공이 100%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갭 상승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어떤 바이오 기업이 항암제 FDA 승인을 받았을 때 하루에 주가가 뭐 30% 넘게 뛰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그 증시 격언처럼 이미 기대감으로 선 반영이 되어 있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 또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료 소멸 효과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HLB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관심이 큰 종목 아닙니까? 승인 직후에 단기적인 어떤 과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과하게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후에 이제 조정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응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단타를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또 유념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나는 중장기로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승인 호재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기업 가치 평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승인으로 인한 이 신약이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이제는 실제 매출 기대치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요인이 중요해지겠죠. 재밌겠죠. 이제 장기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얼마나 팔릴 것인가, 회사에 얼마의 이익을 줄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HLB가 구체적인 판매 전략이랑 아마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파트너십, 가격 책정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출시 초기에 판매가 호조를 보이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조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형 자세한 얘기는 커뮤니티 입장하시면 거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제약사의 이 파트너십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같은 이제 추가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또 재평가될 수 있겠죠. 반대로 승인이 났는데 조금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리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으면 흥분이 좀 식겠죠. 주가가 흥보하거나 일부 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쟁 구도는 이제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로 이제 몇 개월 이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더 길게 보면은 HLB의 주가는 단순히 이 신약 하나의 성공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만 승이 떨어지면은 기업의 파이프라인 전체의 가치와 성장성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블록버스터급 뭐 연매출 수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은 HLB는 흑자 전환이랑 재무 구조 개선으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거예요. 주가도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바이오계의 그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오늘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2년간 누적 매출이 과거 24년 매출 합계를 추월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탈피를 했다는 거예요. 예, HLB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HLB가 이 약을 기반으로 이제 다른 적응증이나 추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면 성장 모멘텀이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반면에 이제 신약 승인 후에도 매출이 기대치에 못하면은 뭐 파이프라인 부진하다면 뭐 한 발짝 이제 뒤로 물러서서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뭐 매수 매도 관련해서 이제 타이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아직 커뮤니티 입장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HLB와 같은 바이오주는 뉴스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이 흔해요. 따라서 우리 또 투자자들이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FDA 승인 전후 시기는 결정적인 어떤 분수령이니까 단기와 중장기 관점으로 나눠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는데 커뮤니티 입장하시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FDA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HLB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또 오늘 같을 때 일부 또 수익 실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인 임박 시기에는 각종 루머나 찌라시가 돌 수가 있어요. 승인 났대, 뭐 FDA 내부자 정보가 나왔대, 그런 확인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드립니다. 예, 커뮤니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HLB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가 있어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미 투자를 한 종목들, 이미 자산 증대를 이뤄간 종목들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뭐 그 밖에도 이제 삼성공조, 삼성중공업,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미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터넷이나 SNS에서 정보를 얻을 때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그런 출처인지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잘 모르시겠다면 커뮤니티 입장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그렇게 이제 승인 결과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뭐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HLB 간암 신약 그 리보캄넬 병용요법에 대한 전방위적 분석을 좀 하고 오늘 ESMO 가이드라인 등재의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FDA 승인 절차와 가능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승인 후의 과제, 그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정보에 이제 기반한 확신 그리고 대비책이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HLB 사례처럼 저희는 이제 뭐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뭐 승인이 되던 승인이 되지 않던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지만 큰 기회와 이런 위험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공부를 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두면 이렇게 설령 변동성이 크더라도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꼭 명심하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어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HLB 신약 개발 여정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